대형마트 1위 이마트를 두고 증권가에서 연일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분기 막대한 영업 적자를 냈는데 주가는 오히려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실적과 기대 사이에 이 극심한 온도차는 어디서 비롯되고 있는 건지 산업부 성나균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성 기자, 이 실적이 부진한 이마트의 긍정적인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실적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보시면 매출이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7조 2천억 원 나왔습니다. 조금 감소한 거고 영업 손실은 거의 800억 원에 육박을 했고요. 사실 이 숫자만 보고 보면 약간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증권사들은 이마트에 대해서 좀 호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대신증권은 이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높여 잡았고요. 예. 하나투자증권 또한 이 목표 주가를 올려 잡으면서 유통기업 중 토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이 실적 부진의 원인이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 통상임금 등 외부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대폭 늘린 판례에 따라서 임금 관련 충당금과 희망퇴직 관련 비용 등을 회계상으로 떠안게 된 겁니다. 이마트는 이 업태 특성상 영업시간이 길고 초과 근로 수당과 휴일 수당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 경쟁사 대비 고용 인원이 2배 이상 많은데 무려 2만 2천 명에 달합니다. 네. 표를 보시면 이 국내 주요 기업 중 7위권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규모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실질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억 원 증가한 2,60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오히려 실적 악화가 아니라 실적 턴어라운드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번 실적이 일회성 비용 때문이다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 호평의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더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몇 가지 근거가 더 있더라고요. 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올 하반기쯤 이 G마켓이 연결 종속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G마켓은 지난 2021년 이마트에 인수된 이후로 최근 3년간 영업 손실을 기록해 왔습니다. 또 이 기업 인수 가격 배분 상각 비용도 연간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마트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을 계속 깎아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마트의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마트 측은 G마켓과 알리바바의 합작 법인 출범은 상반기로 예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한편에서는 이 통합 매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네. 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등 여러 업태가 매입을 통합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계획인데요. 신영증권은 오프라인 채널들의 통합 매입으로 인한 영업이익 개선 효과는 1,000억 원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자회사들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 컴퍼니는 사상 처음 매출 3조 원을 돌파했고요. 스타필드 브랜드를 보유한 신세계 프라퍼티는 전년 대비 400%가량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SSG닷컴은 상각전 영업이익 기준 최초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상각전 영업이익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인데 통상 영업이익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 이런 자신감 때문인지 이마트도 영업이익 목표치를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2027년까지 1조 원을 달성을 하겠다. 작년에 연간 500억이 안 됐는데 말이죠. 현실성이 좀 있을까요? 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이 본업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마트의 매출 비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본업인 이 마트 장사이기 때문인데요. 연결 자회사들의 이익 창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별도 법인 손익이 더 늘어야 한다는 조언이 증권가에서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마트는 이 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타필드 마켓 죽전과 같은 몰 타입 점포를 늘리고 통합 매입을 이용한 가격 경쟁력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매장 또한 3곳을 신규 출점할 예정입니다. 당장 내일에는 서울 두 번째 트레이더스이자 강서 지역 첫 창고형 대형마트가 문을 엽니다. 예, 이런 기대감과 함께 나온 지금 이 밸류업 계획도 상당히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마트의 새로운 주주가치 제고 계획 실적과 함께 공개됐는데요. 네. 의미가 상당히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 배당을 주당 2,000원에서 2,500원으로 25% 상향하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자사주 56만 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또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용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보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들은 자사주 전량 소각, 밸류업 프로그램 수립 공개 등을 담은 이 주주 제안서를 이마트 측에 또 보낼 예정입니다. 네. 이에 따른 이마트 측의 추가 대응도 눈여겨볼 만하다는 조언입니다. 네, 이마트 실적과 기대의 온도차에 대해서 산업부 성나균 기자와 살펴봤습니다.